예, 안녕하십니까. 놀이지도 9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이번 이제 9강부터 계속 그동안에 이제 모의 수업을 위해서 같이 활동했던 순유이라든가 또 영역별 모의 수업 계획안이라든가 또 이제 계획안을 짜기 위한 연기 작전표,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한 후에 자기 평가서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9강에 이어서 11, 12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9강을 하고 난 다음, 다음 주 이제 대면 수업 10강부터 하게 됐죠. 5월 18일부터 대면 수업하는 그 주부터 다시 이렇게 대면 수업이 아닌 이제 각자 흩어져서 보육 실습을 하는 거로 이제 학교의 지침을 조금 전에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동 미술 앞에 오전 시간에 에, 강의를 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졌어요. 또 그래서 제가 전에 단톡방에 올렸듯이 이렇게 수시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상황이 도래되었을 때 학교에서 공지 오는 게 더 먼저고 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보육진흥사무국에서 또 연락이 또 왔고, 또 우리는 그 상황을 따라서 학교 방침대로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강 온라인 수업 이후에 10, 11, 12 이후에 계속 여러분이 보육 실습 기간에도 비대면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10강 이어서 11, 12까지는 여러분이 보육 실습 기간에 현장에 나가서 뭐 실습을 뭐 이렇게 교실에 들어가서 직접 뭐 놀이 지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보육 실습 4주차를 하는 것에 의의를 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보육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격증도 안 되고 졸업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보육 실습을 얼른 나갔다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도 또 수업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면 수업은 당일날 와서 저랑 같이 대면을 해야 되지만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가 일주일을 드리잖아요. 기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짬짬이 짧은 시간으로 제가 그 대신에 구성을 할 거예요. 길게 하지 않고 과제도 계속 같은 과제로 이제 손유의 계획안이라든가 영역별 어, 계획안이라든가 또 뭐 놀잇감, 이제 영역 수업을 하려면 놀잇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한 후에 평가서도 쓰고 뭐 포트폴리오도 작성해야 되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공지 겸 수업을 진행할 거고, 또 마지막 그 15주차 전까지는 수업 놀이 필기 시험을 또 한 번은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미 6자 7주차 이때 공지 다 해드렸잖아요. 강의하면서 시험 이렇게 서술형 시험 본다는 거, 그것도 지금부터 계속 준비하시면 되겠고, 제가 문제는 딱 정해 드릴 거예요. 이미 정해줘서 여러분이 수기로 작성을 해 보았죠. 예, 그 시험과 또 손유의 활동과 영역별 활동,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중간 기말을 나눠서 평가를 하도록 할 것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안하시고 계시면 되겠고, 이번 9주차에서는 손유의 그동안 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 또 2교시, 3교시에도 손유의 영역별 계획 이전에 했던 걸 한 번씩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손님 발표 계획을 한번 다시 보면은 우리가 보육 실습을 5월 18일 월요일부터 바로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또 6주를 원래 여러분 선배들은 다 6주를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뭐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내외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보육진흥사무국에서 6주 대신에 4주만 일단 현장 실습을 하고 2주는 이제 보육 실습 이제 뭐 교과목 담임 교수님과 함께 이제 2주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대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대면 수업을 아마도 가까운 시일 안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손유의 활동
발표 담당표에서 여기 발표일 그동안에 뭐 9강, 10강, 지금 벌써 9강이고요. 10강하고 11강, 또 12강, 13강까지는 어차피 이 4주간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육 실습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의 시간은 여기는 이제 뭐 이루어질 수 없는 발표일이기 때문에 이거 다 무시하고, 그 대신에 무시하지 않는 것은 이제 본인의 발표명 있잖아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사진 찍어서 이거 다 준비하고 계시죠. 이거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이 계획안 제출하신 대로 이제 잘 준비하고 외워서 혹시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보육 실습을 교실에서 할 수도 있어요. 다 상황마다 다르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여기 뭐 파란색 이름, 뭐 검정색 이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마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 한날, 우리 20명도 안 되기 때문에 한날 다 할 것 같아요. 발표를. 그러니까 이미 지금부터 준비를 다 해서 다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한날 다 하기 때문에 어떤 날이다 정해진 게, 대면 수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다 같이 한 시간에, 제 시간이 이제 화요일 날 뭐 2시부터잖아요. 2시, 3시, 그다음에 이제 또 7교시 이렇게 5, 6, 7교시, 8교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줌을 이용하든지 동영상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대면 수업을 하든지 할 거예요. 그 대면 수업 하는 날 손님이 발표를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친구들, 뭐 파란색 이름 친구들 먼저 하고 뭐 검정색 이름 친구들 나중에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가는 당일날 다 할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렇지 않으면 지금 직무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이 놀이지도 교과목은 실습 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8시간 이상은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대면 수업인 8시간 안에 이 모든 걸 다 발표하고 나머지 1시간 남는 거를 시험으로, 소수령 시험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거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또 지금은 너무 많이, 지금 한 3, 4주 남은 상황이니까 그 상황 되기 전까지 천천히 또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고, 또 정희정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고 계속 소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날짜가 언제지 하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던 10강 5월 18일 월요일부터 여러분이 보육 실습을 나가는 거니까, 나가서 있으면서도 짬짬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의사항이 요까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중간고사 1차 직무는 이제 서술형 시험으로 제가 하기로 했고, 아마 문제가 5, 6개 나간다고 했죠. 그러면 2차 직무평가 2개, 1차와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평가가 되는데, 2차 직무평가를 이제 우리 보통 쓰는 기말고사라고 해요. 이제 이거는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해서 우리가 손유의 발표도 하고 영역별 모의수업 발표 2가지를 하잖아요. 이걸 발표한 걸로 대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대처한 모의수업 계획안을 학교에서 원하는 답으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역할 연기 작전표라고 해요. 우리가 연기를 한다는 것이죠. 유아들 앞에서 같이 이제 역할을 정해서 선생님, 유아 선생님이 이렇게 연기를 한다는 해서,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작전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은 계획안이라고 쓰지만 이제 이 직무평가에서는 작전표라고 해요. 그래서 연기 작전표 이렇게 뭐 똑같은 말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손유의 역할 연기 작전표, 뭐 영역별 모의 수업 작전표, 이렇게 해서 작전표라는 거를 제가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 소개해 드린 그 표에다가 여러분이 작성한 계획안을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2가지 계획안을 제출하시는 것과 또 이 2가지를 모아서 이제 요약본으로, 이게 포트폴리오, 여러분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계속 파일 A4 클리어 파일에다가 쭉 이게 어떤 자료를 계속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모은 한 권을 제출하는 게 포트폴리오잖아요. 근데 지금 비대면 수업이고 뭐 상황이 여러 가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포트폴리오 전에 지난주까지는 클리어 하이를, A4 클리어 하이를 준비해서 제가 이걸 다 이렇게
포트폴리오화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클리어 파일로 포트폴리오 이렇게 파일로 제출하는 것은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그냥 한 두세 장으로 요약해 갖고 손유이와 영역별 모의 수업 했던 그 계획안들을 이렇게 제가 또 양식을 드릴 거예요. 그 양식 안에 본인이 손유이 계획안과 영역별 계획안을 작성했던 거를 이렇게 포트폴리오 요약본이라는 폼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완성을 하면 돼요. 이건 아직 조금 한 달 반 이렇게 남았죠. 한 3, 4주 남았기 때문에 또 차후에 천천히 11, 12 이렇게 진행되면서 또 자세하게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2차 직무평가를 하고 먼저 보여드렸던 1차 직무평가는 이제 소수령 시험으로 이렇게 봐서 여러분들 이 이제 색깔에 관계없이 이름 색깔에 관계없이 한 날 전부 다 발표를 한다는 거 요거 아마 놀이지도를 하루에 다 1교시부터 뭐 9교시까지 쭉 9시간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아동미술을 또 하루 정해가지고 1교시부터 9교시까지 쫙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마 국가에서 원하는 저 보육진흥국에서 원하는 우리가 실습 수업은 8시간을 꼭 해야 된다는 그 조건에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후에 또 학교와 교무처와 이렇게 또 연계해서 또 시달이 내려오면 또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변화된 내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손유이는 말씀드렸고요. 다시 정리하면 이제 여러분 5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보육실습 4주 과정이 실시되죠. 6주를 해야 되지만 우선 이제 현장 실습으로는 4주를 우선 4주만 하여도 이렇게 자격증을 발급하겠다라고 이제 지침이 나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4주를 무조건 나가서 하여튼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확인서를 꼭 무조건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라 졸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4주 과정이 실시됨에 따라서 우리가 순위 일정도 다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이 언제 이루어질지 날짜가 이제 차후에 나와요. 그 대면 수업 아니면 대면 수업 정말 학교 나가서 수업을 할 상황이 아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뭐 줌 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를 할 거예요. 그때 같이 다 이렇게 뭐 휴대폰이든지 뭐 PC든지 아니면 노트북이든지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전체 한 20명 여러분의 얼굴을 다 같이 보면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대면 수업을 한 번에 나와서 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고 제가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서 유익하겠지만 아무튼 나라의 상황이라든가 또 교무처의 상황들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은 한 날 정해서 전체 학생이 한꺼번에 동영상이라든가 줌 동영상이라든가 대면 수업으로 한다. 요거는 이제 거의 뭐 결정되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요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놀이지도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할 거니까 여러분이 꼭 지금부터 준비를 이제 한 달 이상 남았잖아요. 그래서 잘 계획안을 숙지하셔서 외워가지고 수업 발표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그것과 더불어 그 준비한 거를 보육 실습하는 곳에서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적용되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현장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뭐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직접 유아들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인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졸업을 해야지 담임을 할 수 있고 유아를 지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놀이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교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한 번쯤은 수업을 해보고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교과목에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여러분도 좀 같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제 우리 국왕이 이거는 지금 8강 보강 과제였었기 때문에 8강 보강일이 5월 11일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24시까지 파일을 제출하기로 해서 지금 거의 다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일부 한 1, 20%가 안 됐어요. 그 학생들도 이렇게 안 내면은 접수가 안 나가니까 어떻게 좀 늦더라도 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한 엄수된 사람들은 학생들은 이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안 내는 것보다는 나기 때문에 내지 않은 사람은 정말 곤란해요. 그래서 손익 계획안 꼭 제출해 주시고 그거를 제출해 주셔야지 제가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손익 계획안 안에는 주의 집중 사물 한 가지가 꼭 포함되었었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한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안이니까 적어 주셔도 아직 시간은 많이, 발표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제가 이것까지는 뭐 완전한 사물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다, 넣어야 된다 라고는 이렇게 규정 짓지 않을 테니까 사물 한 가지가 꼭 첨부되도록 뭐 거기에다가 이렇게 워드로 뭐 이런 걸 쓰겠다, 이런 걸 사용하겠다라고 써도 돼요. 예, 이렇게 해서 발표 당일날 이때 이제 대면 수업을 하든지 뭐 동영상 수업을 하든지 이제 발표 당일, 대면 수업 당일날 이제 계획안을 가지고 발표를 할 거예요. 주의 집중 3을 만든 거 가져와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네, 본인의 발표 날이라고 했지만 발표 날이 따로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대면 수업 하는 날 하루에 다 할 거예요. 전체 20명이 다 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기말고사는 필기로는 따로 시험 보지 않아요. 손유희하고 역할 영역 모의 수업 있죠. 두 가지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 드려서 여러분이 착오 없게 이 놀이지도 교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역별 모의 수업 담당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검정색, 뭐 파란색 이름 썼지만 이거 관계없어요. 그리고 여기 11강, 12강 이것도 다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이 시기에는 지금 현장에서 보육 실습을 하고 있는 기간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간 무시하고 진행될 거고요. 여기에 이름 있는 본인의 이름의 영역, 언어놀이 영역인데 언어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표준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누리과정은 3, 4, 5세 만으로 3, 4, 5세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안이죠. 그래서 보육과정이나 보육학 개론 책에 보면은 누리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3, 4, 5세를 대상으로 수업을 짜는 게 좀 효과적이고 피드백 받기도 좋아요. 그래서 놀이 언어 영역 같으면은 이제 의사소통 영역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소통 영역에서 언어놀이 영역 같은 경우는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이렇게 네 가지 하위 내용 준거가 있잖아요. 그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한다든가 수놀이 이거는 자연 탐구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수놀이는. 그래서 자연 탐구 놀이에서 과학적 탐구, 수학적 탐구, 탐구하는 태도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하위 영역이 있는데 그런 하위 내용 중에서 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놀이에서 제목까지 정해주는 것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영역만 정해드린 거예요. 언어놀이 영역에서 동국 이렇게 딱 정해준 사람은 동국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그런 거 없이 그냥 언어놀이 이렇게 융판 여기 언어놀이에서 택수 같은 경우는 융판 동화 이렇게 딱 정해줬잖아요. 이렇게 정해준 거 외에는 그 외에는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구상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정해주고 영역을 일부러 나눠 놓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은 뭐 자기가 지금 간단하게 쉽게 하고 싶을 수 있는 것들 그냥 정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인원수도 많지 않은데 다 막 언어놀이를 다 해버려요. 아니면 다 수를 해버리고 아니면 다 과학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고 다 뭐 판게임을 하고 이렇게 편게임을 하고 그러면 다양한 피드백도 받기가 어렵고 또 다른 친구들이 했던 그 영역을 보면서도 공부가 되는데 그렇게 되지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영역만 제가 각각 이렇게 현장에서 좀 실습 나갔을 때 많이 적용할 수 있고 또 연계 활동이나 확장 활동으로 많이 지도 교사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영역으로 주로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배치된 걸 잘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손유희 활동 모의 수업 발표 시 유의사항 있듯이 영역별 활동 유의사항 똑같습니다. 다음 주 5월 18일부터 4주간 보육 실습이 실시됨에 따라서 일정이 조정되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대면 수업 하루 정해질 거예요. 놀이 수업 대면 수업 하루, 그다음에 아동미술 대면 수업 뭐 하루 이렇게 해서 아마 2번은 학교에 나올 것 같은데요. 제 수업을 위해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 수업 오는 날 아까 소개했던 손유희 다 발표하고 여기 있는 그 영역별 수업 다 발표 하루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유희 같은 경우는 뭐 3시간 정도 할애하면은 20명 발표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필기시험 있죠. 1시간 보고
나머지 또 한 4~5시간 가지고 또 이거 언어 영역 이렇게 발표하고 하면은 다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발표를 평가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중간 시험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또 이제 영역별 수업도 전체 학생이 한꺼번에 한 날 발표한다는 거 그룹으로 발표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획안 미제출자 시간을 기한을 엄수하라 했지만 아직 미제출자는 이날까지 다 제출하지만 그래도 조금 늦어지는 친구도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나는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제출을 해서 발표하기 전까지 연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손유희처럼 마찬가지로 영역별 모의 수업에도 놀잇감이 첨부되죠. 그래서 저 제작할 내용 설명 이렇게 적거나 그림으로 그려 놓으면 되고 제작한 후에 이렇게 계획안 제작 후에 놀잇감을 제작한 후에 이제 모의 수업 발표하는 당일날 그 놀잇감을 가져오셔 갖고 발표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놀잇감 계획안 작성했고 놀잇감도 계속 지금 작성하는 상황이어야 되고 또 이 작성하면서 계획안과 같이 TC 해서 연습을 지난번에 신문 발표하듯이 꼼꼼하게 이렇게 암기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유아들한테 수업하면서 막 앞에 계획안을 놓고 발표할 수는 없거든요. 수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유아들이 또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안을 꼼꼼하게 작성해 놔야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이게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대본 없이 놀잇감만 가지고 수업을 할 거니까 발표를 암기를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손유희 활동 소품을 잠깐 보여줄 건데 우리 지난주에 손유희 신호등 했었잖아요. 그래서 신호등 계획안 작성하는데 똑같이 지난주 거 똑같은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본인 사진 신호등 그림 만든 거 여기 손유희 자료가 신호등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손유희 계획안을 제출하기가 좀 촉박해서 그냥 제출하게 된다면 여기다가 뭐 빨강, 노랑, 초록색의 신호등 판 이렇게 적어 주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걸 들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도입 부분에 이렇게 횡단보도는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이거 신호등에 대한 주제가 신호등이니까 생활 주제가 안전한 생활. 이 안전한 생활을 뒷받침해 줄 신호등에 대한 손유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목표도 정하고 도입도 이렇게 구성하여서 이제 전개할 때는 여기 내용은 이미 제가 사진 찍어서 드린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사용하든지 조금씩 여기 뭐 뒤에 있는 서술 이거를 조금 뭐 부사라든가 조사 같은 것들은 조금씩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 기본 그 내용은 바꿀 필요는 없고요. 본인의 입에 이렇게 입에 딱딱 맞는 걸로 보고 있어요 할 때는 보고 있었어요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 교사가 하고 또 여기 동작 설명도 거기 있어요. 제가 드린 교재에 있으니까 그대로 보고 베끼면 돼요. 베껴서 연습은 계속 해야 되겠죠. 외우고 그래서 길쭉하고 네모난 집 속에 하면 유아들이 길쭉하고 네모난 집 속에 따라하고 먼저 하고 따라하고 먼저 하고 따라하고 그래서 TC 계속해서 전개를 했죠. 그렇게 해서 또 전개가 계속 이어지네요. TC 한 다음에 이제 여기 한 번에 딱 마지막 이쪽 저쪽 살펴보고 손을 들고 건너가세요 까지는 한 번 했으면 이제 중간에 멘트를 반복하기 위한 멘트 그냥 다시 한번 해보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여기 앞에 진행된 내용을 한번 짚어주는 거죠. 신호등 불빛에는 어떤 색이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아요. 시작. 조금 시를 길게 하면 좋겠죠. 시작. 길쭉하고 네모난 집 속에 같이 TC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처음에는 선생님이 먼저 하면 유아들이 아마 이제 발표하게 때는 발표자가 먼저 하면요 여기 여러분 저기 동료 학생들이 따라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발표하는 학생 여러분과 이제 동료 학생들이 같이 TC 같이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 멘트 한번 하고 중간에 멘트 이제 한 번 더 또 반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본다든가 전개 그다음에 이제 전개 또 이어져서 이렇게 딱 끝났으면 뭐 초록불이 켜지면 이쪽 저쪽 살펴보고 손을 들고 건너가세요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이나 처음에 한 번 따라했고 두 번이나 같이 반복했잖아요. 세 번 정도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거를 뭐 어려운 단어가 많지 않은 이상은 거의 한 서너 번 하면은 암기가 다 돼요. 그리고 이거를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시작하면 수, 목, 금 이제 그 주에 놀이 주제에 해당되는 그 내용에는 매일매일 뭐 이야기 나누기 시간 전이라든가 또 중간에 또 뭐 대집단 활동하고 모였을 때 한번 해준다든가 또 집에 가려고 또 회상 활동 하잖아요. 오늘 재미있었어요. 어떤 게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놀이 평가를 할 때도 이게 친구들 모이면은 손유의로다 지휘 집중을 확 할 수 있을 때 필요할 때 이때 또 한 번 더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씩 한 일주일을 하게 되면 거의 한 주간 지나면 이게 다 애우게 되죠. 그래서 같이 처음에 선생님이 길쭉하고 네모난 집 속에만 선착만 하면은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이게 다 끝까지 유아들이 이제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중간 멘트까지는 싹 다 끝냈으면 마무리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안을 작성하면 되고 제가 저기 특히 손유이 할 때 주의할 것은 마무리할 때 그냥 간단하게 약속하기로 해봐요. 네 약속해 이렇게 간단히 끝나야지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훈계식으로 하거나 너무 앞에 있는 말을 막 그대로 다시 또 이렇게 막 상기시켜 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주의 집중했던 게 다 틀어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줄로 딱 요약해서 딱 말하고 그 다음에 무슨 활동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피자, 뭐 이거는 여기 위에는 신호등이었잖아요. 나중에 피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제목이 피자 만들기 소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가져오면 되겠고요.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1강 손유이 한 번 더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손님 한 번 더 살펴볼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해드리면 몇 번을 더 듣다 보면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강을 하겠고 과제는 제가 이제 시간이 지금 50분 수업인데 50분을 다 채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시간을 과제로 부여를 해야 돼요. 제가. 그 학교 방침이고 교무처에서 그걸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요 구강 지나고 나면은 보육 실습이고 계속 그 현장에서 또 과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과제를 매 시간 과제를 내드리지 않을 것 같고 한 강에 한 개씩이나 아니면은 이전에 그 제출해야 될 과제를 반복해서 다시 써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전에 뭐 손유이하고 영역별 모의 수업 그다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뭐 연기 작전표라든가 이런 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제출해야 될 과제는 손유이 계획안 그다음에 손유이 나중에 이제 제가 연기 작전표라는 걸 또 알려드릴 거고요. 손유에 관련된 자기 평가서 이렇게 손유에 관련된 건 세 가지 짝꿍이고요. 그 다음에 역할 영역에 대한 이제 과제는 짝꿍이 이것도 세 개예요. 계획안 이제 이미 제출하신 거잖아요. 계획안에 따른 이제 그 놀잇감 만드셔야 되겠죠. 그 역할 영역의 계획안. 그다음에 그 위에 붙어 있을 연기 작전표라는 게 폼이 있어요. 또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그거 하나. 그다음에 그 자기 평가서. 그러니까 손유이와 역할 영역 그 두 가지 하고 이제 15강 때 나중에 이제 포트폴리오 요약본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과제 로 업로드 시켜야 될 학습활동 자료실에 과제 올리는 것 중에 자세히 보면 손유이라고 써 있으면 이전에 계속 그 같은 과제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교무처에 이렇게 보고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쓰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잘 제 말을 잘 듣고 숙지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또 추가되는 설명 같은 거는 단톡방에 올려서 여러분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9강 7시에 말씀드린 것은 손유이의 그 발표 담당에 따른 발표가 영역별 활동과 더불어 한날 같이 발표한다는 거 이게 오늘의 수업의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요건 나중에 또 설명할 거니까. 그다음에 주의할 거는 그 대본을 다 암기하셔서 대본 없이 주의 집중물 한 가지만, 그리고 영역별 활동도 대본 없이 그 놀잇감 있죠? 놀잇감만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정말 요거는 여러분의 직무 능력에 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육 실습에서도 중요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유희 계획안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영역별 모의 수업에 대한 자료, 이제 놀잇감이 되겠죠. 이런 것은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교시, 9강 1교시를 끝내고 2교시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